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그 테마 리포트라고 해서 산업 가이드 형식의 보고서를 조금씩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보고서 원본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3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간략하게 테마 리포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번에 좀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번에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단어는 바로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새롭게 좀 떠오르는 키워드로서 그러니까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전자 편집 또는 뭐 유전자 가위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같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JP모건 헬스케어의 개요부터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항상 그 매년 초가 되면은 주목받는 그 행사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미국에서 열리는 CES라고 하는 IT 전시회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요.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주목을 받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업계 최대 행사로 주목받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행사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50개 국가 그리고 1,50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참여하고요.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AI 신약 개발, 그리고 유전자 편집, mRNA, 요게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로 선정되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열심히 R&D 단에서 파이프라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해외로 수출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빅파마들과의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이 될 거고 이 행사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좀 전개가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요, 기조 연설자들 리스트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또 기조 연설을 하게 되고요. 기타 이제 많은 분들 오시는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분은 데이브 릭이라고 하는 요 분인 것 같습니다. 요분 회사가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일라이 릴리가 이제 좀 큰 빅파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CEO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할지 또 어떤 화두를 던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에 초청을 받는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롯데 바이오로직스, SD 바이오센서가 새롭게 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GI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공식 초청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초청받은 기업이 바로 이 SD 바이오센서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시장에 던질지 주목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은 사실 단골 손님입니다. 자주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 이런 것들 좀 브리핑 해주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고객사들과의 또 접점을 만들어주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고객사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
이런 거를 좀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그런 단어들, 개념적인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신약 개발입니다. 요 AI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신약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약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따른 금전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줄인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신약을 빨리 또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상당히 우리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쪽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접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R&D 단에서 업체들이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쪽으로 이 기술들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요. 최근에 헬스케어 쪽에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루닛이나 뷰노, JLK 이런 기업들이 잘 보시면은 인공지능 솔루션을 의료기기 솔루션 쪽으로 지금 함께 접목을 시키면서 의사들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많은 산업에 들어오고 있고 요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정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염기 서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정 정도의 유전자는 순서가 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좀 다르고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고요. 모두가 다 유전자가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뭔가 고유의 또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뭔가 발췌해가지고 쓰듯이 특정 유전자를 편집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동물 연구 이런 쪽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 편집, 특히 요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기술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툴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통상적으로 유전자 가위했을 때 딱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JP모건 스퀘어에는 직접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목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툴젠 같은 기업들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mRNA라고 하는 백신 관련된 용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이제 맞으셨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모더나가 이제 요 mRNA 백신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좀 활용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원래 그 mRNA 백신 이전에 mRNA 기술이 좀 떠오른 게 2018년도, 9년도 요때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그 엘러하임이라고 하는 또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mRNA와 관련된 기술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국내에서는 이번에 참석도 하지만 올릭스나 뭐 올리패스 이런 기업들이 mRNA와 관련돼서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당시에도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mRNA 기술이 적용돼 가지고 일종의 신약이 되겠죠. 백신도 약이 될 수 있는데 개발된 것이 이제 코로나19 때 백신입니다. 이때는 뭐 워낙에 폭발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잡거나 또는 예방하거나 하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좀 빠르게 승인도 해주고 하면서 약이 좀 만들어진 거죠. 백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mRNA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후보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개발해내는 게 기존보다 좀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완성되기까지 한 10년, 뭐 길면 20년 걸리는데 요 mRNA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넘어가지고 뭐 암이라든지 또는 뇌, 심장 관련된 다양한 질병 쪽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mRNA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JP모건 스퀘어 이제 행사가 열리면서 일부 이제 참여한다라고 이미 이제 보도 기사를 내 가지고 좀 홍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뉴스 검색해 보셔도 어떤 기업들이 참석하는지 쭉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관심 기업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리스트업을 했을 때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볼 때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요. 앞서 그 공식 초청되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사실은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거론해드린 종목들은 스몰캡 기업들 중에서 찾아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기업은 요 ABL 바이오나 뭐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올릭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초가 되겠죠. 2022년도에 기술 수출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들 업체들이 여기 보시면 이중항체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딘가 특정 어떤 부위에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 간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이 잘 전달이 돼야 되죠. 근데 이게 맘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22년도에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에고캠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소위 말하면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서 약물 전달체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ML30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이게 미국에서 임상 일상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 행사에서 브리핑을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심 기업은 제 지노맨 컴퍼니인데요. 이 기업은 그 인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단어도 한 2, 3년 사이에 조금씩 유행하듯이 조금씩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군들도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사업적으로 참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기업들도 국내에 몇 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지노맨 컴퍼니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사가 작년에 그 임상 일상을 시작한다라고 했던 파이프라인이 몇 개 있었고요. 22년도 연말쯤 되면은 임상 이상까지 종료가 되는 파이프라인이 한 4개에서 5개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면역항암제 관련돼서 임상 1상, 1B가 지금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료에 따른
일부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 최종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부 결과, 진행되었던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역시 좀 브리핑을 좀 하면서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좀 시도를 많이 하겠죠. 예, 빅파마들에게 이런 것들 많이 브리핑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관심 기업은 올릭스인데요. 앞서 제가 RNA 많이 말씀드렸고, 올릭스도 2019년도에 상장했던 기업이었고, 황반 변성 치료제, 이거는 그냥 안과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임상 첫 환자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네, 이 환자 대상으로 한 이제 임상 결과 데이터들을 조금씩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에 따른 또 결과물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뒷단에서 또 어떤 식으로 또 임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향후 계획들을 많이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테마 리포트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서 한 번씩 잘 읽어봐 주시고요.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내가 좀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급드리는 기업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 탐방도 진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들은 나중에 또 탐방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테마 보고서에서는 간략하게 이런 내용과 함께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니까 좀 어렵지 않게 영상도 봐주시고 보고서도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마주 보고서도 꾸준히 발간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